집에서 오늘 작년 5월 말에 파종했던 비파 얼마나 컸는지 살펴볼까요? 제가 사는 지역은 따뜻한 남부지방이라서요. 노지월동이 가능한 비파가 길 곳곳에 심어져 있어요. 비파는 10월에서 12월에 흰색 꽃을 피고요. 봄이 되면 초록색 열매를 맺어서 노랗게 되었을 때 수확하는데요. 제가 작년 5월 말에 좀 일찍 수확한 비파를 사서 생과로 먹고 그 씨앗을 씻어서 이틀 말린 뒤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다시 보니 좀 군침이 도는데요. 비파는 약간의 새콤함과 부드러운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 열매예요. 자, 씨앗은 겉이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점액질이라서 씻어서 말린 뒤에 파종을 했고요. 제가 이 연두색 화분에 총 10개를 심으면서 100% 발아 확신합니다 라고 장담했거든요. 과연 제가 장담한 대로 100% 발아 성공했을까요? 자, 10개월 뒤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파종했던 씨앗들 결과는 조금 후에 보여드리고요. 먼저 그 전부터 키웠던 비파 묘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제가 20년도에 파종해서 키우기 시작한 비파인데요. 가장 큰 잎은 손바닥에 쏙 들어갈 만큼 큼직하지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새 잎이 잘 자라고 있답니다. 요거 만지면 굉장히 감촉이 좋거든요. 자꾸 만지면 이렇게 일찍 구멍이 나거나 찢길 수 있으니 만지고 싶어도 좀 참으셔야 합니다. 맨 오른쪽은 20년도, 맨 왼쪽은 21년도, 가운데 있는 두 개는 22년도에 파종해서 키웠는데 맨 왼쪽에 1년 더 일찍 파종한 아이보다 훨씬 잘 자랐지요. 오른쪽 2년 더 일찍 파종했던 아이보다도 키가 좀 커 보이네요. 비파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데 제가 그전에는 물을 너무 말려가며 키웠다가 가운데에 있는 두 아이를 키울 때는 물을 충분히 주면서 키웠더니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작년에 파종했던 씨앗들 얼마나 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발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키가 작은 이 아이는요, 사실은 거의 6개월 가량을 싹이 트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싹이 튼 아이예요. 그래서 먼저 싹이 텄던 아이들에 비하면 키가 아주 작습니다. 연두색 화분에 심고도 씨앗이 많이 남아서 남는 씨앗들을 기존에 키우던 비파 묘목 아래에 또 심었는데요. 맨 오른쪽 화분에 6개, 그리고 나머지 화분에 각각 3개씩, 그러니까 15개네요. 이 15개까지 다 더하면 작년에 파종했던 총 25개의 씨앗 모두 발아 성공했습니다. 저는 사과라던가 체리 등등 과일을 먹고 나면 잘 발아되는지 궁금해서 씨앗을 종종 심어보고는 하는데요. 발아는 성공하더라도 한 5cm 이상 자라는가 싶다가 결국 죽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파만큼은 제가 지금 4년째 매해 먹고 씨앗을 파종해 봤는데 100% 발아 성공, 100% 성장 가능했습니다. 단 노지 월동은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심어 키우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캐내어서 각각 자기 집 마련을 해주려고 합니다. 뿌리가 어찌나 잘 내렸는지요. 한번 보세요. 이 뿌리를 들어 올리는데 거름망까지 쏙 낚아 올렸습니다. 과습으로 물러지거나 녹아내린 뿌리 없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이는 한 6cm가량 되어 보이고요. 줄기도 아주 튼튼합니다. 뿌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달려있죠? 씨앗이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낸 아이들 대부분이 이렇게 씨앗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씨앗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봤더니 그 안에서 새싹이 이제 돋아난 흔적이 보이고요. 이번에 옮겨 심으면서 붙어있던 씨앗들은 모두 떼어서 새로 심어 주었습니다.
한 화분에 심었는데도 오른쪽에 심은 아이들이 훨씬 잘 자랐지요. 그 이유는 이 자리가 햇볕이 훨씬 잘 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반면에 왼쪽 아이들은 키가 작고 특히 6개월 가까이 지난 뒤에 발화 성공한 이 아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늦게 발화에 성공했는지 그 흔적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이 아이도 씨앗을 그대로 물고 있지요. 그리고 씨앗 이렇게 벌렸더니 안에 줄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맨 먼저 자란 줄기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곳에서 물러서 사라졌고요. 그 이후로 다시 새 줄기를 올려서 자라느라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었던 거죠. 굵기도 이렇게 훨씬 가늘지만 늦더라도 끝까지 성장해 내려고 애쓴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비파만 줄기가 2개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따로 좀 애지중지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비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캐내고 봤더니 이 아이도 이렇게 처음에 나던 줄기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다 시들어버리고 새로운 줄기가 돋아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라다가 여기가 시들었죠? 그리고 옆으로 새 겹순을 내민 게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보통은 자라다가 죽으면 그대로 끝인데 비파는 이렇게 자라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시들어도 겹순을 잘 성장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발화율 100%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큰 화분 아래 심어두었던 15개도 모두 캐내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것 같아서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캐낸 25개의 비파를 이번에 새로 구입한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 딱 좋죠, 크기. 바닥이 촘촘하게 물구멍이 만들어져서 따로 거름만 깔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상토를 절반씩 채워주었습니다. 이 화분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 150원, 2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에 대한 정보는 따로 영상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상토를 반 채운 화분에 비파 묘목을 넣고 나머지 빈 공간도 상토로 채워주었습니다. 상토를 수북이 채운 다음에는요. 손으로 살포시 눌러 다져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물을 주었을 때도 뿌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뿌리가 잘 자리를 잡아야 줄기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25개의 비파 묘목 모두 새집 장만을 마쳤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분은 깊이가 낮은 한 7.5cm 가량 되는 삽목 화분인데요. 자, 이 삽목 화분에 가로 4개, 세로 6개, 6, 4, 24, 24개의 화분을 옮겼더니 그 크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옮겨서 물을 주고 다시 햇볕에 내놓고 이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따로 둔 하나는 아까 제가 애지중지 따로 키워보겠다고 했던 6개월 뒤에서야 자라기 시작한 그 비파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또 제가 올 여름 쑥쑥 성장하고 났을 때의 모습은 어떤지 공유해 드릴 거고요. 비파가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판매를 시작하니까요. 혹시 마트나 시장에서 비파를 보게 된다면 한번 드시고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파의 효능이라던가 비파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작년 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